미국 잘 다녀왔습니다. 좋은 성과를 가지고 왔고 미국의 핵심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핵심 인사는 제가 다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소 기간이 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뭐 1심에서 제가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지금 이 자체는 처음부터 무리한 저는 수사였고 무리한 기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게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죄 같으면은 처음부터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하고 적법한 절차를 이렇게 밟아서 진행을 했더라면은 이런 혼란한 그것도 없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 납득을 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법에 어긋나면은 지고야를 막론하고 법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러나 이것 자체는 체포를 위한 수사였는지 수사를 위한 체포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 대다수가 여기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에 준수해서 모든 일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그 민주당은 지금 여당이 구속 기소를 완전히 부정하고 희대선 준비하는 이중적 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당에서 조기 대선을 준비한 그 누구도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엄연히 지금 현재 살아있고 지금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삼권 분리기 때문에 사법적 절차가 마지막 뭐 대법원까지 판결이 이루어져야 이게 결정이 되는데 그것도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 국민의힘에서 이중 플레이 한다?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이 주자가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 대선 지금 프레임을 짜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후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 차원에서 조기 대선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목소리 바꾸시는 거죠? 지금 당 차원에서는 지금 더 조기 대선을 고려하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지금 법이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할지 그거는 예의주시하고 그때 결정이 나와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때 그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 108명의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또 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6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뭐 공론화가 됐다든지 공식적으로 어떤 뭐 회의석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국회의원들 개별적으로 몇 명씩 만났다든지 이런 속에서 그런 이야기는 저는 듣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 나왔는데 민심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제가 아마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을걸요. 우리 비대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고 원내 대표단 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방송에 제가 출연을 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의도연구원 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흐름이 우리가 잘해서 국민의힘에서 잘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아직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틀 동안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장을 돌아보고 이러는데 민심의 변화는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지지율이 올랐다 해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언제든지 우리 여당을 버릴 수 있다. 국민의힘을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우리 국민 곁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이제 한마디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있고 입법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대한 국민이 거기에 대한 그 균형을 맞춰주는 좋은 이런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우리가 정부가 잘합니까? 아니면은 이 국민의힘이 잘합니까? 저는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워낙 지금 민주당이 독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참 큰일 났다. 이래서 정말 이제 균형을 맞춰주는 좋은 사례가 이 여론조사가 이번 공표 발표하는 여론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한참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그건 당장 대선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면 중도층을 공략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저는 그 대선이 조기 대선이 있든 없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중도층을 흡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힘이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펴더라도 우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한 발 앞서서 나가서 정책을 펴야지 우리가 꼭 민주당을 따라가는 정책이 돼서는 절대 중도층을 흡수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는가 이거에 더 한 발짝 다가가야 된다. 정책을 펼치려 하더라도 민주당보다 한 발 먼저 펼쳐야 중도층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대부분의 이게 우리 국민들은 오른쪽이 간지러운데 왼쪽을 긁어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른쪽을 간지러운 곳을 긁어줘야 이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라든지 어떤 그 서민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서 우리 젊은 층뿐만 아니라 30대, 40대 특히 이제 우리가 40대 여성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취약합니다. 그 여성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학부형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 문제, 그 다음에 복지 문제, 그 다음에 여성 문제, 취약계층 문제 이러한 부분을 저는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다가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되면은 저는 중도층이 우리 국민의힘에 많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빨리 공표해라 빡하고 있는데 여당 입장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저는 최상목 권한 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는 결정을 하리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당에서 뭐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지금 현재 행정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께서 충분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특검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여야 합의를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무산이 됐잖아요. 그런 특검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최상목의 특검은 이제 국회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판단을 잘 하겠죠.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은 따로 없이 최상목 대행이 결정할 거다 이게 이분의 입장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저는 민주당이 낸 특검 법안은 나는 다시 제2요구해서 부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특검이었기 때문에. 됐죠? 2030 세대에서 이제 무당층이 많은데 어떤 대권주자 스스로 채워야 될지 못하겠다는 2030이 가장 많은데 그분들을 끌어올 수 있는 전략도 혹시 당내에서 고민 중인가요? 우리 2030 저는 대학 총장을 해봤기 때문에 2030들의 마음은 나 자신, 내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이며 정치권이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런 방향 제시를
뚜렷하게 해주면은 저는 2030은 다가온다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030들이 바라는 것은 명백하잖아요. 이거 이제 국가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 또 문제가 있으면 중국과 미국을 예를 들어서 놓고 2030이 어떤 지향적이냐, 중국 지향적이냐, 미국 지향적이냐,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면에서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은 친중 지향적이고 국민의힘은 친미 지향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선택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2030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 두 가지의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분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